안녕하세요. 중국 전문 채널 찐중토입니다. 2024년 2월 23일 세타 타이신 태국 총리의 인터뷰 영상을 공유드리겠습니다. 국제 이슈 주목, 세계 정세 통찰. 안녕하세요. 리더스 토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조윈입니다. 오늘 저희는 태국 수도 방콕에 와 있습니다. 잠시 후 세타 타이신 태국 총리와 대화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1일 중태 양국은 비자 면제 시대에 공식 진입했습니다. 상호 비자 면제는 양국 국민에게 언제든 바로 갈 수 있는 여행을 가져다 주는 것 외에 양국 간 경제, 무역, 인문 교류 등 분야에 어떤 새로운 모멘텀을 불어넣어 줄 것인가. 세타 총리는 중태 한 가족의 지속적 추진에 대해 어떤 기대를 갖고 있는지, 중태 운명 공동체에 대해 어떻게 전망하는지 오늘 대화 속에서 함께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총리님, 리더스 토크에 모시게 되어 영광입니다. 늦은 설 인사를 드리고요. 늦었지만 생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좋은 아침입니다. 먼저 마음을 설레게 하는 소식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올해 3월부터 중국과 태국은 비자 면제 시대에 공식 진입했습니다. 왜냐하면 양국은 이미 상호 비자 면제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우선 태국은 왜 중국 국민에 대해 비자 면제 결정을 내렸는지, 양국 간 비자 면제의 중요한 의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는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질문으로 거슬러 올라가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대다수 태국인들은 중국 혈통이 있고 우리의 조상이 중국에서 왔기 때문에 오랜 기간 동안 태중 양국 국민들은 사이좋게 지내왔습니다. 태국인들은 중국 관광을 매우 좋아합니다. 태국인들은 중국의 많은 도시를 좋아하는데 그중 특히 북경과 상해가 매우 인기 있고 그 외에도 다양한 문화 특색이 있는 도시도 많습니다. 네, 다양성이죠. 그렇습니다. 태국인들은 관심이 많습니다. 동시에 중국은 지난 10년간 태국의 최대 관광객 공급원입니다. 태국 현 정부가 작년 9월 초에 출범했는데 중국의 골든 위크가 9월 말부터 10월 초까지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경제 활성화의 중요한 경로가 관광 산업의 진흥이기 때문에 만약 태국이 중국인에 대한 비자 면제 정책을 시행한다면 태국 현지 경제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동시에 이는 중국에 대한 태국의 우호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우리가 중국을 중요시한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중국이 우리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진 국가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비자 면제를 결정하게 된 이유입니다. 유구한 역사, 독특한 풍경, 친근한 문화. 오랜 기간 동안 태국은 중국인 관광객들이 좋아하는 해외 관광지 중 하나였다. 태국의 관광업은 코로나로 인한 3년간의 저점을 겪은 후 중국인 관광객들의 귀환을 간절히 고대하고 있다. 2023년 9월 5일 세타 타이신이 태국 총리로 취임했다. 취임 일주일 후인 9월 13일 그는 중국 국민에게 5개월간의 무비자 정책을 부여한다고 발표했다. 올해 1월 28일 중태 양국 정부는 방콕에서 상호 비자 면제 협정에 서명했고 3월 1일부터 발효됐고 이는 그 전에 태국이 발표한 비자 면제 정책과 매끄럽게 연결됐다. 2월 27일 태국 관광체육부가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2월 25일까지 태국을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 수는 100만 명을 돌파하면서 외국인 관광객 중 1위를 차지했다. 이 정책은 아주 좋아요. 더 많은 관광객들이 태국으로 오게끔 해서 우리 상인들에게도 좋은 일이죠. 중국인 관광객들에게 비자 면제하는 건 아주 좋아요. 민중들에게 더 많은 수입을 가져다 줄 수 있고 더 많은 중국인 관광객들이 우리 아유타야를 방문해서 여기에 오래된 문화를 경험하게 할 수 있죠. 저는 중국인 관광객을 응대하는 걸 좋아해요. 그분들은 운전기사와 태국 민중들에게 아주 친절하고 저도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얻을 수 있고요. 그리고 중국으로 여행 가는 것도 더 편리해졌어요. 전 중국의 수도에 가고 싶은데 기회가 된다면 꼭 한번 놀러 가고 싶어요.
전에 말씀하셨듯이 태국은 이미 중국인 관광객들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자신감이 넘쳐 보이는데요. 태국은 해외 방문객의 안전 보장과 전반적인 여행 만족감 향상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알려주시겠습니까? 제 생각의 키워드는 overall experience, 전반적인 경험입니다. 태국에는 햇빛, 바다, 백사장, 쇼핑, 문화와 음식 등 중국인 관광객들이 좋아하는 요소들이 두말할 필요 없이 다 있습니다. 하지만 태국 정부가 신경 안 쓸 수 없는 건 반드시 중국인 관광객들이 아주 좋은 보호를 받도록 확보해야 한다는 점. 그분들이 태국 땅에 첫 발을 디딜 때부터, 즉 태국에 입국할 때부터 출입국 공무원에 대한 우리 정부의 요구는 관광객들이 30분 이상 대기하게 하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이걸 해낼 수 있느냐? 대부분의 경우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45분에서 1시간까지 기다려야 할 때도 있어서 좀 오래 걸리죠. 우리는 모든 프로세스, 모든 출입국 절차에 있어서 다 KPI에 따라 수행하는 걸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있고 공항에서 수화물 운송도 적시적으로 이루어지게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입국 후 수화물을 30분 동안이나 기다려야 하고 또 택시도 항상 있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정부에게 있어서 중국인 관광객들의 안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방금 말씀하신 것과 비슷한 상황을 겪은 적이 있는데요. 수년 전에 제가 태국에 온 적이 있는데 그땐 제가 아이였고 제가 제일 먼저 배운 태국어가 사와디카, 컵쿤캅, 그리고 찬란, 난란, 뜨거운 물과 뜨거운 차였습니다. 제 발음이 좀 정확하지 못한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년 전엔 방콕의 레스토랑과 호텔에선 뜨거운 물을 마시기가 힘들었는데 이번에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정수기가 있는 게 보였고 뜨거운 물, 상온수, 냉수 중에서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디테일이 성패를 좌우한다. 관찰력이 좋으시네요.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관광객들의 만족감을 확보하고 손님들이 선택의 여지가 있게 하고 손님들이 집에 온 것처럼 편하게 느끼도록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전 얼음물을 좋아하죠. 네, 이해합니다. 하지만 중국인 관광객들은 뜨거운 물을 좋아하기 때문에 온수와 뜨거운 물을 추가했습니다. 사람마다 취향이 다르기 때문에 모두 제공해야 합니다. 소프트 파워 증강과 경제 발전 촉진이 이번 정부의 핵심 정책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소프트 파워에는 패션, 디자인, 영화, 축제, 미식 등이 포함되는데 만약 단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면 총리님께서는 중국 시청자들에게 무엇을 가장 추천하시겠습니까? 사람마다 취향이 다릅니다. 어떤 중국인은 맛있는 음식을 맛보는 걸 좋아하는데 태국엔 다양한 맛있는 음식이 있고 예를 들어 코코넛 밀크 케이크, 다 개인 취향입니다. 저는 스포츠를 좋아하죠. 예를 들어 무에타이. 그 명칭 속의 타이가 바로 태국의 소프트 파워를 보여줍니다. 무에타이는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특히 유럽인들이 무에타이를 좋아하는데 태국에 와서 7일에서 10일 동안 무에타이 훈련을 받으면서 다른 소비도 유도하죠. 현 정부에게 있어서 소프트 파워가 왜 유독 중요한가요? 현재 태국의 발전 상황을 보면 아시겠지만 치앙마이와 같은 대부분의 대도시는 관광이든 문화든 이미 매우 유명하고 푸켓은 햇빛, 백사장, 미식, 고급 호텔이 있는 세계급 관광지죠. 방콕은 어디가 재밌는지 여러분들도 다 잘 아십니다. 하지만 아직 알려지지 않는 곳이 많고 어떤 지역은 중국인 관광객들이 심지어 들어본 적도 없는 곳입니다. 그런 곳들을 유명하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은 사람들은 왜 그것들을 알아야 할까? 우리는 문화, 패션, 음식, 스포츠, 현지 문화 등을 통해 관광객들에게 그것을 알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곳들도 관광객들이 가져다 주는 그 번영을 공유하기를 바랍니다. 총리님께서 작년 10월 중국을 방문하셨고 제3회 1대1로 국제협력 포럼에 참석하셨습니다. 총리 취임 후 아시안 이외의 첫 공식 방문지가 중국이었고 방문 기간 중에 하이라이트가 바로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이었습니다. 회담에서 시진핑 주석은 중태 양국 관계를 한 가족과 같다라고 묘사하셨고 또 중태 양국은 서로 인접해 살고 있으며 양국의 우정은 양국 국민들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전에 시진핑 국가주석은 제29차 에이펙 정상회의 비공식 회의 연설에서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태국 속담을 인용하셨는데 총리님, 내년 즉 2025년은 중태 양국 수교 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총리님과 태국 정부는 어떤 씨앗을 뿌려서 긴밀한 양국관계 바탕에서 양자관계의 함의를 한층 더 풍부화시키겠습니까? 그 씨앗은 50년 전에 이미 심어놨다고 생각합니다. 양국 국민 간의 우정은 태국 왕실 때부터 시작된 건데 당시 태국 왕실은 중국을 자주 방문했고 많은 도시를 방문했습니다. 이번 방중 기회를 빌어 시진핑 주석께서 중국이 우리 왕실 구성원들을 아주 세심하게 돌봐주신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고 시진핑 주석에게 태국은 중국을 형님으로 여기고 있고 우리는 혈연으로 연결돼 있다고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습니다. 태국과 중국은 왕래가 빈번하고 양국 간 무역액은 거대합니다. 중국은 지난 몇 년간 태국에 대해 직접 투자를 가장 많이 한 나라이고 그중 전기차 산업이 특출했습니다. 1대1로 공동건설이 가져다 준 상호 연결은 지역 발전을 크게 촉진했습니다. 그래서 양국 간의 깊은 우정을 보여주기 위해 아시안 이외의 첫 방문지로 중국을 특별히 선택했습니다.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무엇이었습니까? 시진핑 주석이 어떤 지도자로 보이십니까? 시 주석은 중국의 지도자로서 인류가 어떻게 공존해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고려하는 것이 평화와 공동 번영입니다. 우리는 경제면에서 공동 번영의 실현이 필요합니다. 또한 시 주석은 무역을 중요시하는데 우리 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다들 주머니에 돈이 생긴다면 사회는 더 나아질 거고 주머니에 돈이 많아질수록 사회가 더 나아집니다. 시 주석은 매우 친절하셨고 태국이 몸집이 상대적으로 작은 나라로서 중국과 함께 성장하기를 원한다는 걸 이해합니다. 시 주석에게 중국의 관리 경험을 배우고 싶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중국의 발전 경험 중 어떤 부분이 태국에게 계시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빈곤 퇴치, 이것이 중국 경제 성공의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술로 경제 발전에 힘을 실어준다는 점. 저번 방중 후에 태중 양국 간부들은 방중의 결실을 구체화하기 위해 회의를 열었습니다. 지난번 중국을 방문하셨을 때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무엇이었습니까? 라이프 스타일, 중국의 발전 아니면 다른 무엇인가요? 경제 발전입니다. 중국 정부가 중국 인민을 위해 기적을 창조했다고 봅니다. 빈곤 퇴치, 인프라 건설, 그 외에도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 깨끗한 공기. 작년 유엔 총회 일반 토의 연설에서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셨는데 그 맥락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제안한 글로벌 발전 제2, 글로벌 안전 제2, 글로벌 문명 제2의 중요성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전폭적으로 지지합니다. 각국 지도자들은 우리가 지금 직면한 문제에 대해 진솔하고 공개적으로 논의할 수 있습니다. 범죄의 단속이든 경제 발전이든 모두 우리 경제 발전의 추진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태국 수도 방콕에서 북쪽으로 80km 떨어진 곳에서는 고속철도가 바쁘게 건설 중이다. 바로 중태 고속철도 프로젝트인 4-3 구간이다. 중태 양국의 고품질 일대일로 공동건설의 플래그십 프로젝트로서 중태 고속철도는 태국의 첫 고속철도이자 해외에서 처음으로 중국의 고속철도 표준을 사용한 동시에 소재국이 출자 건설하는 고속철도 프로젝트이기도 하다. 그중 1기는 방콕과 태국 북동부의 관문인 나콜라 차시마를 연결하고 2기는 나콜라 차시마에서 라오스의 수도 비엔티안과 강 하나만 두고 있는 태국 북동부의 무역 도시인 농카이까지 들어간다. 이곳은 중태 고속철도 4-3 구간 건설 현장입니다. 여기는 전체 프로젝트의 1기 중 규모가 가장 큰 데다 유일하게 전 구간이 고가로인 구간이기도 합니다. 보시다시피 지금 현장 공사가 이미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가리키는 쪽으로 보시면 태국의 기존 미터 게이지 철로가 보이는데요. 왜 미터 게이지라고 부르냐면 한 세기 이상이나 유지되어 온 1000mm의 설계 표준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일부 구간은 이미 더 이상 현대 철도 운송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습니다. 한편 지금 건설 중인 중태 고속철도는 1435mm의 표준 궤도를 사용하기 때문에 완공 후 태국의 전체적인 건설과 운송 능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중태 고속철도는 태국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고 태국과 태국 국민들은 이 프로젝트를 오랫동안 기다려왔습니다. 고속철도는 태국의 종합 경제 실력을 증강하고 태국으로 하여금 중국, 라오스, 말레이시아를 연결하는 철도망의 중심이 되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태국이 가장 큰 혜택을 받는 점입니다. 저희 가족은 이 프로젝트가 완공되고 나면 제 아들을 중국으로 유학을 보내고 온 가족이 고속열차를 타고 중국으로 관광하러 갈 계획입니다. 제 아들도 고속열차를 타고 중국으로 유학 갈 수 있고요. 저는 마을 이장으로서 태국이 고속철도를 건설한다고 들었을 때 이는 세계 각국 관광객들의 태국 방문 유치에 도움이 될 거라 생각했고 그때가 되면 우리 마을 주민들의 소득이 늘어나고 태국 경제도 더 잘 발전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총리님, 상호 연결 얘기가 나와서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것은 중국 부흥호 고속열차 모형입니다. 이 모형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중태 고속철도는 양국의 1대1로 공동건설 플래그십 프로젝트이기 때문입니다. 총리님께서 태국 라오스 국경 지역에 시찰도 하셨는데요. 중태 철도 프로젝트와 1대1로 제2하의 기타 공동건설 프로젝트가 가져다줄 변화에 대해 어떻게 기대하십니까? 상호 연결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는 도로가 됐든 기차가 됐든 비행기가 됐든 양호한 상호 연결 교통 시스템 없이는 원활하게 진행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공동 발전할 수 있고 상호 연결 증진을 통해서 양국 국민들의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세타 총리님, 녹색 발전 협력과 관련해서 녹색 발전은 이미 지역 내 새로운 추세가 됐고 태국은 동남아의 전기차 허브가 될 계획입니다. 중국의 전기차는 태국 시장에서 잘 팔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태국 현지에 생산 공장을 구축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방콕 거리에서 많은 중국 전기차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 전기차의 가장 큰 경쟁력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그리고 태국 정부는 자동차의 녹색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어떤 정책을 취하고 있고 어떤 비즈니스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까? 양국 모두 각자의 경쟁 우위를 가지고 있고 한쪽의 우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봅니다. 중국 전기차를 보면 기술이 확실히 하나의 강점이고 또한 중국 사업가들은 투자에 대한 사고와 의사결정 속도가 아주 빠릅니다. 한편 태국은 세금 우대 정책을 제공하고 있고 상호 연결 인프라가 있는데 심해 항구와 산업단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국은 동남아 지역에서 전기차 침투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입니다. 작년 말 모터쇼에서 예약 주문된 차량의 40%가 전기차였고 그 40% 중 80%가 중국 전기차였습니다.
와, 정말 대단하네요. 태국이 전기차 시장으로의 전환 속도가 그만큼 빠르고 녹색 경제에 대해 그만큼 중요시한다는 점이 이런 점이 바로 중국 전기차 업체들의 투자국 중 태국이 상위권에 서게 된 주요 이유입니다. 녹색 발전 분야의 협력 외에 양국이 경제 무역의 어떤 분야에서 협력하기를 기대하십니까? 방금 언급하셨듯이 중국은 태국의 최대 무역 파트너이자 최대 외국인 투자 제공국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인공지능이 가장 중요한 분야 중 하나가 될 것인데 데이터 센터가 인공지능 발전의 중요 기반 중 하나입니다. 많은 중국 기업들이 이 분야에 대한 투자를 모색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화웨이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화웨이와 유쾌하고 뚜렷한 성과를 거둔 논의를 가졌고 화웨이가 태국에서 더 많은 사업을 개척하기를 바랍니다. 단지 전기차뿐만 아니라 방금 보여주신 것처럼 열차도 있고 또 중국 기업은 태국에서 열차 제조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태국은 스스로 모든 수요를 충족시키고 공급을 보장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인구가 6,800만 명에 불과합니다. 태국이 모든 중국 상품의 제조 허브가 되기를 바랍니다. 중국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태국이 제공할 수 있는 한 태국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중국 기업들이 태국으로 파견한 직원들이 집과 같은 편함을 느낄 수 있도록 확보하고 싶습니다. 그분들이 태국에서 집처럼 느낄 거란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전체적인 경험이군요. 네, 전체적인 경험 맞습니다. 과거에 굉장히 성공한 사업가시였습니다. 태국에서 시장을 개척하고자 하는 중국 기업들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시겠습니까? 많이 보고 많이 소통하세요. 그러니까 태국으로 오세요. 만약 정부의 도움과 지원이 필요하다면 정부의 대문은 당신들을 위해 열려 있습니다. 양측이 윈윈을 이룰 수 있도록 제가 돕겠습니다. 우리는 각 분야 기업을 환영합니다. 제가 중국을 방문한 것도 우리는 여러분들이 오시는 걸 환영한다는 걸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태국에 와서 발전한다면 알려주세요. 저희가 태국 투자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다른 아세안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태국 시장은 어떤 매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태국은 지리적 위치라는 이점이 있습니다. 태국은 내륙 국가가 아니라 심해 항구가 성숙하게 발전했고 공항 조건이 양호하고 추가 개조 후 상호 연결이 더 편리해질 것입니다. 태국은 또 청정 에너지가 있고 태국 투자촉진위원회는 세금 혜택도 제공합니다. 태국은 생활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많은 관광객들을 끌어들이고 있어서 사람들이 열정적이고 친절합니다. 음식도 맛있고 의료 보건 시스템이 양호합니다. 긴밀한 교류와 협력의 전제 조건 중 하나가 바로 안전하고 안정적인 환경이라는 점을 인정해야 합니다. 총리님, 중국과 태국은 앞으로 국경을 초월한 범죄에 맞서 싸우기 위해 어떻게 협력할 겁니까? 예를 들어 전기 통신 금융 사기 그리고 온라인 도박, 온라인 사기 그리고 전기 통신 금융 사기. 범죄자들은 국경을 초월해서 범죄를 저지릅니다. 우리는 태국 본토에서 체포 작업을 실시했고 그 작전은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등 나라로 옮겨갔습니다. 따라서 아세안 지도자들 간의 긴밀한 협력이 이 사안이 성공할 수 있는 관건 요소입니다. 끝으로 중국과 태국은 중태 한 가족이라는 특별한 우정을 가지고 있는데요. 총리님께서 중국 인민에게 하고 싶으신 말이 있습니까? 곧 도래될 중요한 시점이 바로 3월 1일부터 시작되는 비자 면제 정책, 영구적인 상호 면제 정책입니다. 양국 관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 기회를 빌어 중국인 관광객과 기업들에게 환영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누가 태국에 오든 우린 열정적으로 환영하는 주인이 될 것이고 여러분들은 태국에서 좋은 보살핌을 받을 수 있으니 안심하세요. 그리고 태국인들이 중국에 갈 때도 열정적인 환영을 받게 되는 건
말이 필요 없습니다. 항상 그랬던 것처럼. That's great. Thank you so much. 네, 너무 Mr. 좋습니다. 대단히 Prime Minister. It was a 감사합니다. great 총리님, pleasure talking 오늘 to you 총리님과 today. 이야기를 Thank you so 나누게 much 되어 for 매우 taking this 즐거웠습니다. interview and 시간 sharing 내주셔서 those great 감사드리고 insights. 인사이트를 공유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중국 인민에게 가장 따뜻한 축복을 전합니다. 세타 타위신. 방금 전 인터뷰에서 중태 관계의 전방위적 발전에 대한 세타 총리의 자신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태국 속담에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중태 양국이 뿌린 우호 협력, 상생 협력의 씨앗들이 계속해서 뿌리를 내리고 번성해 나갈 것이며 양국의 포괄적 전략 협력 동반자 관계를 추진해 더 많은 열매를 맺을 거라 믿습니다. 이번 리더스 토크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인이었습니다. 다음 회에 뵙겠습니다.